그래서 오늘 첫 강의에 시작하면 여러분 영국이란 도시를 하겠습니다. 제 책에 그 앞에 뭐 책 하나씩 뭐 하신 분 샘플이 있는데 이 책을 베이스로 했고요. 갖고 오신 분도 있네요. 김 대표님은 갖고 오신 분이 있는데 오늘 강의는 세 가지 단계로 영국이란 런던이라는 도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중에 하나는 과연 영국과 런던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를 오늘 강의하는 시간을 갖고 두 번째 다음 주 화요일에는 과연 영국은 어떤 랜드마크를 가지고 어떻게 도시를 만드는가를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날은 여러분 아는 버킹엄 팰리스라든지 그저 센트폴 성당이라든지 웨스트민스터 사회라든지 그 다음에 빅뱅이라든지 그런 주요 명소들은 주로 어디에 있는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데서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백그라운드 사진이 특이하죠. 그 런던의 이츠버스 그죠? 그죠? 여러분들 그 사진은 대부분 제가 찍은 거고요. 좀 못 찍었어도 양해 부탁드리고 리젠트 스트리트의 쇼핑가에 있는 우리 영국의 대표적인 오신 버버리 매장 반대편에서 제가 찍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국이란 과연 어떤 도시일까? 여러분 유럽에 어디 여행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지도입니다. 맵. 맵. 도쿄에 우리 정 대표님 도쿄 맵이 그리시잖아. 시부야부터 그죠? 다도 많은 오천들 일단 지리적으로 잘 알면 일단 여행하기 되게 편하죠. 그래서 제가 도시 얼굴 책을 쓰면서 가장 역점에 들을 게 거기 있는 지도입니다. 제가 런던뿐만 아니라 각 도시별로 주요 맵을 다 그렸어요. 어디 내가 상당히 많은 관광책을 보고 상당히 많은 책을 봐도 지도를 정확하게 표시한 데가 없어서 항상 애먹어 이런 데가 없고 그래서 제가 직접 래핑을 해서 그렸어요. 런던도 주요 명소이 랜드마크 그거만 봐도 이게 대강 어딘지를 알 수 있으면 되게 편한 거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찾는데 어려워 걸리는 거죠. 저 어딘지 북쪽이야 남쪽이야 뭐 철철을 타더라도 렌트레스 가더라도 그래서 보면 우리 자, 유럽의 지도입니다. 유럽은 여기 보면 런던이라는 도시가 있고 여러분 자주 가시는 프랑스라는 나라가 있죠. 또 남쪽에 스페인, 그 다음에 이쪽 하단에 포르투갈이라는 도시, 그 다음에 긴 장화의 도시 이태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로마, 그리스가 이쪽에 있고 알바니아, 몬테그로 뭐 그런 도시, 불가리아가 이쪽에 있고 로마니아, 그죠? 세르비아. 옛날에 유고슬라비아가 이제 다 나가져가지고 그렇죠. 헝가리, 크로아시아 여행 많이 가지 크로아시아 이 반도를 해서 여행 마시는 건데, 근데 오스트리아, 근데 스위스가 이쪽에 프랑스 영변에 있고, 그다음에 독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코, 그다음에 폴란드, 슬로바니아, 우크라이나 요새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맞짱 뜨신 젤렌스키인가요? 그로 유명한 우크라이나. 그래서 벨로루시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동유럽 여행하시는 분은 주로 비엔나에서 헝가리 갔다가 슬로바키아, 체코 갔다가 이렇게 투어를 많이 하시죠. 여행사 왔습니까? 주어 투어를 많이 하시고 크로아시아 가신 분은 크로아시아 가서 이태리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세 개의 국가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발틱 3국이라고 하죠. 이 세 개가 되게 조그만 나라예요. 지금 여기 러시아, 여기가 지금 여기 이쪽이 이제 옛날에 레닌그라드, 지금은 생페터스부르크라는 도시. 상당히 아름다운 자연의 도시 3개 국가. 그다음 여기 이제 핀란드를 중심으로 한 핀란드, 북유,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유럽의 지도를 이렇게 안 하시면 여행하실 때 코스 짤 때 되게 중요하지. 아니면 왔다 갔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보이는데 왜 색깔을 저렇게 그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잘 보이게. 그래서 도시 조합이 안 돼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미적 감각이 없어가지고 저하고 색채감이. 그 대신 오늘 우리가 이제 강의하는 런던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갖다 놨는데 이제 영국이죠. 아일랜드고 그 중에 런던은 이 하단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위치를 아셨죠? 런던 가보신 분? 여섯 분. 오, 많이 가셨네. 오, 몇 년도에 가셨어요? 꽤 오래돼서 20년 넘은 것 같아요. 그거 안 가신 거지. 런던을 얘기할 때 한 10년 내에 갔다 오신 분 런던 갔다 오신 이게 갔다 오신 거죠. 그 런던은 그럼 런던이라는 걸 우리가 되게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이제 유럽의 문명을 얘기할 때 물론 4대 문명 해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여러 가지 문명이 이렇게 발달을 했지만 유럽은 그래도 런던과 프랑스하고 영국이 문명을 이렇게 이끌어온 것 같아요. 유럽의 근세기의 700년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감이 그 친척들이 전 유럽을 다 장악했지만 그러나 우리 지금의 현재의 어떤 세계적인 국가 형성이라든지 민주주의를 만든 건 바로 영국하고 프랑스죠. 왜냐면 영국이라는 나라는 처음으로 의회라는 제도를 만들었죠. 즉 국회라는. 그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여러분 아시는 중세에는 교황이 되게 강력한 파워를 15세기까지 갖고 있었지만 교황이 왕을 임명하고, 그죠? 왕도 교황에 충성해야 되고 영주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래서 왕이 마음대로 그 나라를 정치할 수 있는 시대를 벗어난 게 영국이었다. 그걸 만든 게 국회라는 거죠. 팔리어먼트라는 용어가 탄생을 하게 되고. 근데 그 당시 이제 그러나 이제 국회를 구성한 거고, 그러나 시민들이 의해서 나라가 세워진 또 변환하게 된 계기가 프랑스죠. 누구? 그 유명한 나폴레옹, 그죠? 나폴레옹 장군이죠. 그분이 시민혁명의 주동 세력이 돼서 그 왕권을 무너뜨리고, 물론 본인도 이제 왕을 잠깐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이후로 1789년도에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근대의 민주화의 국회를 만든 게 저는 영국과 프랑스다. 그럼 런던은 역사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런던은 원래 로마 제국이 세운 거죠. 원래 켈트라고, CELT, 켈트족이라고 주로 아일랜드하고 스코틀랜드나 중심으로 켈트족이라는 사람들이 살았는데, 로마가 런던이라는 지형을 보니까 좀 섬이지만 그래도 전략적으로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다서 로마가 런던을 침공해서 런던의 도시를 만듭니다. 그 당시 런던은 이제 테임스 강이라고 한강처럼 쓸 때 강을 보고 런던을 선정한 게, 테임스 강이 딱 보니까 되게 강폭이 넓지 않고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무역이나 수송한 되게 유리한 지리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런던의 로마의 용어를 런던 이울이라고 하는데, 그게 낮은 어떤 땅이다, 그런 물을 가진 저지대의 물을 가진 도시라고 런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만들어서 상업 중심 발전했고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대영 제국의 수도로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 다음에 현대에는 영국 의회와 군주제의 중심으로 세계 정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런던은 우리가 세계 3대 금융 중심지죠. 어디? 뉴욕, 그 다음에 런던, 그 다음에 도쿄. 세계 3대 파이낸싱 중심지라고 했는데, 금융의 중심지로서 런던 증권거래소, 영국은행 등이 위치해 있고, 또 18세기에 일어난 산업혁명의 어떤
도화선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런던이었죠. 또 아울러서 여러분 아시는 영국은 또 비틀즈라든지 롤링스톤즈라든지 그런 비틀즈 런던에 가시면 꼭 여기 사진 찍히는 데 있죠. 물론 비틀즈는 리버풀에서 태어나서 함부르크에서 활동을 했지만 어쨌든 영국을 대표하는 또 여러분들 아시는 뭐 셰익스피어라든지 찰스 디킨즈 세계적인 그 문학 문호들이 많이 있죠. 그다음에 물론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도 있지만 런던 대학이나 임페리얼 컬리지 상당히 우수한 대학들이 많이 영재 문화의 중심입니다. 반면에 내가 파리를 이제 파리 편을 설명할 파리는 마찬가지도 로마 제국의 중요한 시설이었지만 시민혁명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도시다. 그렇게 런던하고 이제 파리를 제가 이제 같이 좀 설명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런던과 파리가 근대 도시를 만들고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민주주의 시민권을 확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폴레옹이 했습니다. 또 파리 하면 문화예술 뭐 누구나 아시는 패션, 그죠? 화장품 뭐 그다음에 루브 뭐 노틀담 성당이 이제 오픈해서 여러분도 이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화재가 나가지고 저게 이제 상당 문화와 예술의 도시다 생각합니다. 자, 런던의 지도를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유럽의 대륙이고 보면 이게 런던이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김정은 대통령 하얀색은 뭐예요? 하얀색은 뭘까요? 여기는 색깔 안 칠했어. 아까 색채가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네? 무슨 그 하얀 나라는 어디예요? 아일랜드잖아요. 아일랜드. 위스키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아일랜드, 스코틀랜드하고 같이, 그죠? 그래서 주요 도시들이 보면 런던 영국의 수도고, 그다음에 영국은 여러분 아시지 유나이티드 킹덤이잖아요. 킹덤 왕국이 유나이티드 합쳐졌다. 그래서 유나이티드예요. 네 개의 나라가 어떤 나라? 이쪽이 빨간색이 잉글랜드라는 나라. 잉글랜드라고 들어봤죠? 그 다음에 이쪽에 웨일스라는 나라, 스코틀랜드라는 나라,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빨간색 섬 중의 북쪽, 북아일랜드라는 나라, 이렇게 네 개의 나라로 형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분은 축구를 좋아하지만 월드컵에 축구의 고향이 시작이 영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특혜를 준 거죠. 지금도 영국은 한 팀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 우리는 축구를 시작한 나라니까 다 나와야 돼요. 지금 예선전을 보면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이렇게 나와요. 사실 엄폐한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러면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으니까 정상들라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데 지금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됐고 보면 그 영국에서 보면 잉글랜드의 수도는 런던이죠. 주요 도시는 버밍엄하고 보면 맨체스터, 그다음 리버풀 이렇게 두 도시가 산업혁명을 이끌은 도시고 웨일즈는 이제 카디프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가 도시고 수도고 그다음에 이제 스코틀랜드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이쪽을 나눠서 밑에를 로우랜드 낮은 땅 해가지고 글라스고 에든버러 실제적으로 에든버러가 문화 교육의 수도고 글라스고는 우리가 경제학에서 그 유명한 아담 스미스 북부론이죠. 그랬던 글라스고 대학은 산업의 전진 기지로 발전해서 글라스고가 이쪽에 있죠. 그래서 이 시점으로 해서 이 위에는 하이랜드라고 해요. 높은 땅. 여기는 낮은 땅. 여러분들 골프 좋아하시는 디 오픈, 골프의 탄생지 세인트 앤드루스의 올드 코스는 바로 이쪽에 있는 거죠. 대부분 그래서 누가 스코틀랜드를 갔다 왔다 그러면 여기를 갔다 오신 분들이 스코틀랜드 갔다 오신 분이고 그 진정한 스코틀랜드는 사실 스코틀랜드 역사가 거기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북아일랜드는 영국이 이제 점령해서 뺏은 나라죠. 그래서 북아일랜드
이 벨파스트라는 도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풀, 맨체스터가 우리 박지성이라는 축구 선수 때문에 되게 유명해졌죠. 성지가, 그죠? 여담입니다. 이것도 리버풀은 우리 아까 얘기한 비틀즈 그 항구 도시인데 옛날엔 이 리버풀에서 노예 있죠, 노예. 아프리카의 노예를 데려와서 여기다 대부분 왔었어요. 그래서 거기 노예 박물관도 있고, 리버풀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되게 그 비틀스라는 4명의 그 가수들은 대부분 아버지들이 선박 그 용역 창고에 일하는 워커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아버지들이 열심히 하니까 아이들을 케어하지 못하니까 걔들은 뭐 하겠어요? 사춘기, 술 마시고 마약하고 담배 피고 노래하고 그러다가 만든 게 비틀즈예요. 그러나 지금은 비틀즈가 뭐 그 성지라 그 하나만으로서 매년 8월에 3주간 축제하는데 약 1000만 명이 와요. 그만큼 축제를 하고, 또 재밌는 얘기, 뭐 런던이지만 맨체스터는 뭐 산업혁명이 시작한 도시지만 이게 옛날에 이제 맨체스터에서 제조품을 18세기에 만들면 수출을 이렇게 갖고 가서 리버풀 갖고 와서 리버풀에서 선박을 옮겨서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외국에. 그 리버풀이 제일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항구 도시지만 거기서 수출을 하니까. 그러니까 맨체스터가 이제 되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 우리 열심히 만들었는데 저 옆에 도시가 돈을 다 벌어.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문화가 이제 개통이 되죠. 맨체스터 안에까지. 그래서 맨체스터 문화에서 직접 수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리버풀의 수입이 줄겠죠. 그래서 왼수가 됐어. 1960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축구 얘기인데 내가 축구를 좋아했었는데 아직까지도 리버풀하고 맨체스터는 한 명의 선수를 이적시키지 않아, 서로 교환시키지 않아. 그래서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에서 축구를 리버풀을 한다. 그러면 뭘 불러요? 리버풀에서 개고기송을 부르는 거예요. 개고기 먹는 나라, 야마, 바바리언 컨트리. 하여튼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4나라로 나눠진 걸 통합했다. 그래서 그레이트 브리틴이라는 용어로 큰 대영 제국이라 하지만 유나이티드 킹덤이라니까 4가지 왕국을 합쳤다. 그래서 저기하는 거죠. 킹덤이다. 그래서 영국은 우리나라의 한반도보다 조금 더 커요. 한반도보다 조금 크고 인구는 약 6,835만 명.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인구가 한 5,300만 정도 되죠. 흡수는 런던이고, 뭐 언어는 영공회를 쓰고, 교회는 성공회 헨리 8세가 과거 카톨릭에서 개종한 그 성공회가 50%고,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가 있는 개신교가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족은 앵글로색슨족, 켈트족. 그 다음에 인구의 약 13%가 이민자, 폴란드, 아일랜드, 인도 분들이 상당히 많죠. 여러분 런던에 가시면 인도 분들 식료품 가게 가면 대부분 인도 분들이 많죠. LA의 식료품 가게 가면 한국 분들이 많고, 독일의 식료품 가게 가면 터키 분들이 많고, 네덜란드의 식료품 가게 가면 인도네시아 분들이 많고. 그 왜냐면 과거에 콜로나이즈, 식민지화 할 때 그 사람들 같이 온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영난 전쟁이죠. 17세기에 영국하고 네덜란드 전쟁을 해서 싱가포르를 기점으로 좌측은 영국이 식민지하고 오른쪽 인도네시아 이쪽은 네덜란드가 식민지한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 가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많이 간 거고, 이쪽에 싱가포르, 그다음에 어디죠?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인도는 영국이 식민지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를 잘 쓰죠. 그 영어를 잘하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알기로 현재 한 7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외국 우리가 이민계 그러니까 적지 않은 거죠 사실. 5,300만에서 700만 명 정도니까 곧 1,000만 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이제 뭔가
상당히 포용 정책을 많이 했겠죠. 5명 딱 1명이 이제 외국인이 되는 되는 시대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2002년도에 그 엘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셔서 우리 찰스 3세가 중왕이 됐죠. 현재 한 75세 정도 되시죠. 그 다음에 총리는 리시 수낙이 인도계 출신입니다. 할아버지의 할머니가 아프리카 인디언인데 이민을 와서 1930년 정도 오셔서 손자인데 그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 캠브리지 나오신 것 같은데 이분이 재무부 장관 했다가 이제 총리가 된 대통령이죠. 현재 이분은 영국의 보수당 컨서베티브 파티라고 하는 당의 대표고 영국도 이제 당이 있죠. 우리도 저 국민의힘이 있고 그렇죠? 민주당이 있듯이 여기서 이제 보수당이 있고 노동 레이버 파티가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입니다. 어떤 도시를 갈 때 우리 도쿄도 그렇지만 도쿄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뉴욕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저는 상당히 다르다고 봅니다. 또 역사를 아는 것. 저는 역사의 선생도 아니고 역사에 대해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그냥 제가 볼 때 책을 보고 영국에서 좀 획기적인 사건이 언제 있었는가 하는 걸 이렇게 보면 그런 사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BC 6세기에 켈트족이라는 와서 영국에 정착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로마의 카이스 장군이 침입해서 로마에서 지배를 받아서 지금도 영국에 보면 로마의 언어가 많이 있어요. 무슨 뒤에 체스터, 윈체스터, 무슨 CHST라든지 그런 용어들이 영어가 붙은 것들은 옛날에 로마가 지배를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262년도에 영국의 의회가 처음으로 탄생을 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와의 백년전쟁이 장기전쟁을 하죠. 당시 이제 프랑스하고 백년전쟁을 하게 된 이런 스토리 그냥 백년전쟁은 언제 일어났는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프랑스 계통의 왕족이 영국의 왕을 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되게 가깝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왕족이 그래서 지금 노르망디 지역의 땅까지 영국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볼 때는 쟤네 나라가 우리나라의 땅까지 갖고 있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감정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 같으면 일본이 부산 지역의 땅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 그래서 이제 100년 동안 프랑스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결국 이제 마지막에 프랑스에 이겨서 이제 그 땅이 지금 노르망디 지역 있잖아요. 프랑스로 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영국은 졌잖아요. 그 전쟁에 져니까 그 당시 영국에는 이제 두 개의 가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상도의 안동 김씨 무슨 건씨 이런 게 많잖아요. 그걸 이제 그 영국 아까 맨체스터 그 밑에 랭카스터라는 가문하고 요크라는 가문이 있었대요. 그래서 랭카스터는 자기네 문양이 빨간 장미야. 그 다음에 요크라는 데는 하얀 장미. 그죠? 그래서 두 가문이 왕을 서로 교체로 배출했어요. 그 두 가문에서 배출하다 그런 자기네 그 백년전쟁이 프랑스에 대해서 대패하고 나서 서로 많은 가문들이 서로 왕을 배출하려고 했는데 그 두 가문의 전쟁을 장미전쟁이라고 합니다. 빨간 장미하고 하얀 장미. 우리 일진 같다 그죠? 장미파. 그래서 장미파가 많은 거야. 고등학교 때 장미파 안 했어요? 그래서 랭커스터라는 가문하고 요크라고 하죠. 그래서 유럽의 미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수도가 아니고 미국의 경제 중심지가 뉴욕이잖아요, 그죠? 그 요크가 그 영국의 요크를 따온 거죠. 새로운 요크, 뉴 요크. 우리가 1626년인가요? 네덜란드가 뉴욕을 처음으로 청구를 주고 인디언을 한테 사면서 맨하탄을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썼죠. 왜냐면 암스테르담은 네덜란드 쓰죠, 그죠? 그래서 뉴 암스테르담을 썼죠. 근데 그 이후에 영국이 뉴욕을 베르나르 전쟁에 이긴 다음에 도시 이름은 새로운 요크. 그래서 그게 장미 전쟁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1656년도에 시민혁명이라는 게 일어나게 됐죠. 여러분이 그런 거 역사 시간에 좀 배웠었죠, 회장님. 마그나 카르타, 권리장전, 명예혁명 이런 용어 들어보신 분 들어보셨나요? 특히 나도 참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마그나 카르타 말도 되게 어렵게 마그나 카르타라는 건 그레이트 차터예요. 대헌장 아까 얘기한 영국 의회를 그 왕이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귀족들끼리 회의를 한 거죠. 왕이 무조건 세금 많이 매기고 전부 다 왕 군사력을 일으키지 못하게 귀족들하고 회의를 해서 승인을 얻어서 합의해서 해라. 그게 마그나 카르타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영어로 그레이트 차터라고 대헌장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1650년은 여러분 그런 용어도 그런 분들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크로멜이라는 크로멜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크로멜? 올해 막 40, 50년 기록을 네? 예. 정치인이죠. 재상이죠, 재상. 우리나라 총리가 왕들이 하도 좋게 하니까 정복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여러분 영국의 왕조가 이렇게 막 바뀌는데 아까 프랑스 성을 앵글로색슨 쪽에서 이렇게 프랑스 노르망 계통의 왕족이 있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하노버는 독일도 계통이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중에서 영국 여왕 중에서 메리라는 여왕이 들어보셨나요? 메리 들어보셨어요? 강아지 메리가 아니고 여왕이 메리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 메리하고 틀리고 앤니 알라가 아니고 메리라는 여왕이 영국에 좀 헷갈려. 그러니까 영화도 키노 뭐 그런 영화 나오고 메리도 나오는데 영화가 되게 많이 나와요. 여왕이 메리에 대한 여러분들이 한번 영화를 보시면 하는데 여왕이 메리랑 제가 좀 더 정리하면 메리라는 여왕이 3명이 있어요. 3명. 3명 있는데 우리가 블러디 메리라고 하면 피해 그걸 제일 많이 써요. 피해 여왕 메리. 그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다른 메리 여왕은 네덜란드의 빌렘이라는 공적하고 결혼한 그분이 있고 또 스코틀랜드의 메리가 있어요.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가 3명이야.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시민혁명은 이제 블러드 메리는 여러분 사람 많은 애인 때문에 종교를 개혁한 분이 누구십니까? 영국에서. 종교가 원래 카톨릭이었어. 근데 교황에서 로마 교황청에서 내가 2세를 낳아서 왕권을 물려줘야 되는데 후사가 없으니까 이제 첩을 두거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승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첩을. 그게 누구예요? 헨리 8세죠. 헨리 8세라고. 예? 헨리 8세가 자기 첫 번째 스페인 왕가의 부인하고 후사가 없어서 딸을 낳고 하니까 다시 6번인가 7번을 결혼하는데 두 번째 엠블린인가요? 엠블린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이혼하고 결혼하는데 교황에서 승인 안 하니까 성공회 지금의 성공회가 만들어진 배경이 바로 그럼 우리 종교를 개혁해 카톨릭 하지 말고 그래서 성공이라는 거를 만드는 거예요. 헨리 8세가. 헨리 8세가 이제 얘가 만든 그 엠블린 첩이죠. 첩하고 낳은 딸이 바로 희의 여왕 메리죠. 메리고 그 메리 다음에 여왕이 또 저기에요. 엘리자베스 1세. 그분의 첫 번째 부인하고 낳은 딸이죠. 그래서 그 메리 여왕은
엄청나게 카톨릭을 신봉해가지고 성공에 대한 그 반대를 해서 수많은 그 반대하는 신교도나 이런 사람들을 그죠. 화형에 처했죠. 화형에. 끔찍하죠. 사람 중에서 제일 쉬운 거, 죽기 쉬운 건 물론 안락사인데 뭐 비헤드, 교수형, 그죠? 목을 자르는 것도 많은데 화형이 제일 끔찍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화형을 갈 때 태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지나가면 그 당시에 그 화약 있죠, 화약. 이걸 넣어줬대. 이렇게. 그러면 불이 나면 갑자기 확 죽으면 되는데 막 끔찍하잖아, 그죠? 그렇게 그 수천명을 그렇게 피해야 매일이요. 그 당시에 그런 거에 이제 반대해서 나타난 시민 혁명이 그 당시에 나타났고, 그 다음에 런던 대화죠. 런던의 도시를, 이거 역사가 아니고 이제 도시를 다시 컴백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컴백해서 내일이라는 여왕의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좀 헷갈리지 않아요. 내일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런던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당시에 런던은 상당히 목조 건물이 되게 많았었어요. 좀 이따 이제 런던 화재에 대해 좀 설명할 텐데, 그런 빵집에서 탄 화재로 영국의 런던의 도시가 반 이상 소실되는 대화재가 발생해서 크리스토퍼라는 건축가죠. 크리스토퍼 건축가가 이제 런던은 나무로 만들지 말고 돌로 만들어 모든 건물. 그 이후로 석조 건물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세인트 폴 성당이 설립되고 다이아나하고 찰스 황제가 결혼했던, 그죠? 영국의 왕들이 대부분 죽이죠. 세인트 폴 성당을 하고 런던의 도시 계획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세인트 폴 성당이 이 건물이 가리느냐 안 가리느냐, 그리고도 되게 중요한 거죠. 도시,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에서 봤을 때 남산타워 보이냐 안 보이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되게 중요시해요. 그런 설계를 우리 찰스 3세가 1980년도에 도시경관 계획을 연구를 했어요. 런던의 도시를 만들 때 웨스트민스터나 빅벤이나 그런 세인트폴이나 유명한 그런 건축물들이 보여야 한다. 그냥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용적률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용적률하지만 그런 걸 중시했어요. 1700년도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에서 드디어 그레이트 브리튼이라는 나라가 탄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1707년에 증기기가 산업혁명이 됐고, 아일랜드를 병합해서 그레이트 브리튼 앤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유나이티드 킹덤이 완성됐고, 1832년부터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죠?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많은 식민지 확대 정책을 했죠. 그 다음에 중국까지 남경조약을 체결했고, 아일랜드 공화국이 1922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1952년도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즉위했고, 그 다음에 북해 유정 발표했고, 1980년대 대처수당의 보수당 내각이 철회 여왕이죠. 가장 중요한 게 브렉시트 투표전 이후에서 탈퇴를 했죠. EU, 유러피언 유니언, 그죠? 탈퇴를 했죠. 그래서 이제 약간 영국이라는 나라는 리젝션 익스프레스라고 그러는데, 약간 큰 거에서 좀 빠져서 독립적으로 하려는 게 좀 많은 나라 같아요. 그래서 EU 탈퇴해서 찰스 3세가 이렇게 즉위했다. 간략하지만 이렇게 영국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8세기까지는 로마가 지배했고 앵글로색슨이고, 그 다음에 노르만 정복에서 프랑스와 백년 전쟁을 했고, 그 다음에 튜더 왕조이 웨일스가 통합을 했고, 근데 스튜어트 왕조 스튜어트 왕조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왕가가 이제 처음으로 영국의 왕이 됐죠. 그다음 하노버 왕조가 1700 아일랜드 병. 하노버는 이제 독일에서, 하노버라는 도시는 독일입니다. 독일계의 왕조가 결혼하면서 하노버가 탄생하고, 현재는 찰스 3세 민주 왕조, 이렇게 막
이걸 뭐 외우려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자로 오늘 어떻게 좀 쉽게 설명, 내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저를 위해서 만든 장표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좀 이해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국을 볼 때 가장 우리도 영원함의 대립 있지만 가장 물론 영국하고 스코틀랜드의 대립도 뭐 600년간 처절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가서 잉글랜드 얘기하면 쫓겨나죠, 혼나죠, 그죠? 근데 그렇다고 이제 최근에 뭐 전쟁 같은 건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아일랜드라는 나라를 하나였는데 요 북쪽을 뺏어갔잖아요, 그죠? 원래 카톨릭인데 성공의 영국에서 영국의 본토 사람들, 잉글랜드 사람들 여기 강제로 이주시켜가지고 모든 교수, 공직, 높은 사람은 다 잉글랜드 사람 시키고 밑에 층은 전부 다 아일랜드 계통. 네? 근데 아이러니한 게 미국의 아일랜드 출신들이 한 5천만 명 이상 돼요. 그 당시에 너무나 가난하고 못 살기 때문에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갔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아이리시 퍼민이라고 그러는데 먹고 살 게 너무 없으니까 감자밖에 없는데 영국이 또 감자를 역병에 들었는데 잉글랜드가 역병에 대한 치료제를 공급을 중단해서 더 많이 죽게 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한이 아이리시 헝거라고 하는데 헝거, 배고픔. 한이 되게 많은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테러 단체를 조직을 해요. IRA. 그래서 계속적으로 독립투쟁을 하는데 이거를 돌려달라 아일랜드로. 그러나 돌려주지 않죠. 그래서 계속 그런 분쟁이 있는데 현재는 약간 평화적으로 이 도시가 있는 것 같아도 가서 보시면 약간의 긴장감은 아직도 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와 이게 이제 북아일랜드, 아까 빨간 거 여기 저 파란 녹색 있죠? 녹색을 좀 디테일하게 이쪽입니다. 그래서 반은 잉글랜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이쪽은 또 원래 아이리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도 분쟁이 심하고 더블린이라는 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많은 지미 카터 대통령이나 클린턴 대통령은 다 아이리시 계통이죠. 대통령이 꼭 되면 그 아일랜드 방문해가지고 조상에 대한 참배도 하고. 근데 그런 테러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그 테러의 자금이 어디서 오냐? 대부분 그런 소문이 있어요. 대부분 미국에서 많이 지원해 줍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쪽은 보면 잉글랜드 사람들 사는 사람, 이쪽은 아일랜드 사람들 사는 사람. 이렇게 담이 아직도 있어요. 담이. 그래서 피스 오일이라는데 아직도 참 우리도 그런 거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야. 경상도 하고 전라도 하고 피스 오일 좀 싸우지 말고. 그래서 영국은 아까 말씀드린 행정구역이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이제 좀 아셨죠? 네? 이거 하나만 건져도 오늘 수업 시간에 다 몰라도 돼. 영국은 4개 나라다.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근데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 국가였는데 영국이 점령해서 뺏은 거야. 이해되시죠? 그 영국 다 아는 거지. 그래서 그 중에서 잉글랜드는 이제 약 47개의 이렇게 행정구역을 나눠주는데 런던은 그 중에 사우스 쪽에 있다. 그래서 그레이트 런던 쪽에 스코틀랜드는 이제 하일랜드, 그죠? 20번 이런 행정구역이 32개가 있는데 하일랜드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웨일스는 이쪽인데 카디프라는 7번 그죠? 도시가 주요 도시고, 그 다음에 북아일랜드는 벨파스트. 여러분 벨파스트 하면 타이타닉을 만든 조선소. 타이타닉 알죠?
그걸 만든 아렌 울프 슈니아드가 바로 벨파스트에 있고, 지금은 그 조선소에서 타이타닉 박물관을 만들어서 타이타닉을 만들었던 과정, 타이타닉의 그 당시에 침몰했을 때 당시에 배의 어떤 내부 공연장, 식당 이런 것들을 전시해놨죠. 그래서 인당 GDP는 약 5만 불 정도 되고요. 영국도 이제 서비스 제조업, 무역과 금융이 중심이죠. 옛날에 산업혁명 때는 네 가지 있잖아요. 제조업이 했지만 그 이후로 영국은 이제 산업이 없어가지고 1990년대 많은 해외에서 제조업이 들어오길 바랬지만 지금은 많이 제조업이 성취되고 IT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국회 5일이라고. 그래서 현재 파운드화는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지금 이거보다 100원 올랐어요. 보니까 최근에 우리가 저기 할 때 엔화 900 얼마, 달러 1,500원, 유로 1,600원, 제일 비싼 게 달러예요. 누가 돈 달라고 하는데 파운드화로 달라고 그러세요. 똑같이 바꿀 때 그럼 상당히 유리하다. 돈 바꿀 때 파운드화로 가치를. 영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나라일까? 신사의 나라. 신사, 여러분 젠틀맨이 있잖아요. 젠틀맨, 그죠? 그 젠틀맨이라는 용어는 옛날에 영국에서 인클로즈 운동이라는데 봉건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한 구역을 정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이 그런 지주 형태로 구역을 정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계급을 농민 우에 그걸 젠틀이라고 해요. 젠틀. 거기서 나온 게 젠틀맨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되게 그런 관습과 예절을, 일본을 가시면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데 되게 기본을 좀 지키잖아요. 그래서 교육 청소하는 거, 줄 서야 되는 거, 신호등 막 건너지 않죠. 우리는 좀 적당히 하는데 그런 것들 얘들은 그런 교육을 잘. 그래서 찰스 3세도 원래는 런던에 있는 유명한 이튼이나 헤로우라는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스코틀랜드에는 사립학교를 보냈죠. 신사의 나라고 귀족 사회고 약간 보수적이고 이렇게 민족성을 좀 차별화가 좀 있어요. 피카디리 서커스에서 여왕 돌아가실 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당시 피카디리 여왕을 돌아가셨을 때 얘가 춤거리는 거 이런 식으로 춤을 하더라고. 다르게 춤을 하는 게 아니고 하이드 파크에 이렇게 사람들이 꽃을 맡아놓고 여왕을 돌렸다. 그림도 그려놓고 그렇습니다. 이건 테이트 모던의 여왕을 이렇게 한 거고, 길 가는 가로수길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 사진이 이제 예행 연습할 때 김정은 대표님 같이 갔을 때 제가 인터뷰